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주인공 유정. 영화 감독을 꿈꾸는 유정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손필구 감독을 만나는 날이었죠. 찍은 김에 천만 감독. 손필구 감독은 한마디로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 감독입니다. 어허. 손필구 감독님.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분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DMC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감독 지망생들 사이에서 손필구 감독의 존재는 롤모델 그 이상이었고 유정 역시 어린 시절부터 그를 동경해 왔습니다. 엄청난 분이네. 오늘은 손 감독의 친구인 교수님에게 반년을 조른 끝에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손 감독 축하해. 아이 고마워. 여기까지 와주고. 어쩌면 유정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특별한 기회였죠. 근데 너무 떨리겠다. 이제 기회지 기회. 너무 떨리겠어. 안녕하세요, 감독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아참 유정아 손 감독 제가 오늘 감독님 만난다고 해서 유정은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손필구에게 건넵니다. 시나리오 기회를 놓치지 않네. 감독님 시간 되실 때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그래요. 유정은 마냥 행복해 보이네요. 훗날 이 만남이 본인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뭐야 눈빛 무서워. 도망쳐. 사실 그냥 일반적인 눈빛도 그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상황 좀 봐야죠. 네. 며칠 후 손필구의 연락을 받고 작업실을 찾은 유정.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의 작업실. 꿈만 같겠다. 손 감독의 명작들이 탄생한 이곳에 와 있다니 유정은 벅차오르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누구세요? 오늘 감독님이랑 만나기로 하신 분이시구나. 손 감독과 일하는 미주였습니다. 미주 씨. 조연출인가 보다. 푸석한 얼굴에 풀어헤친 머리. 하루 이틀 밤을 샌 게 아닌 것 같았는데요. 왔어요? 들어와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근데. 햇빛을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아니 아무래도 이제 업계가 밤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손 감독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유정은 더욱 긴장하는데요. 읽어봤는데 그래도 읽어봐 주셨네. 좋더라고. 손 감독은 의외의 칭찬을 꺼내죠. 그런데 이걸로는 아직 투자받기 어려워. 내 밑에서 일하면서 경험 좀 쌓으면은 이 시나리오로 책임지고 입봉시켜줄게. 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답변을 얻은 거다. 오 저런 일이 있구나. 그야말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죠.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유정은 손필구의 작업실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밤낮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손 감독과 함께라면 곧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유정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필구처럼 멋진 감독이 될 거라 상상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정! 머리 했네. 기분 전환했어? 그런데 어쩐지 미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감독님이 안에 계시나? 왜 그러지? 누가 왔나 봐? PNB 제작사 대표님이신데 최근에 PNB가 투자를 엄청 잘해서 대박난 곳이거든. 역시 손필구 명성 있네. 곧 계약하려나 봐. 대형 제작사와 미팅하는 손 감독의 모습에 감독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만 같았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잘 끝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분위기 좋은데? 그런데 유정을 보자마자 표정이 싸늘해지는 손필구. 왜? 왜? 너 회의실로 따라와. 어쩐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뭐지? 송 감독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유정은 어리둥절합니다. 너 입봉할 생각은 있는 거냐? 네? 내가 보기에는 응? 넌 자세가 틀려 먹었어. 응? 네가 무슨 입봉을 한다고?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왜 그래? 당장 김서선 네 집으로 돌아가. 막무가내로 유정의 시나리오까지 돌려줘 버립니다. 감독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머리 꼬라지지 마라. 응? 머리카락은 응? 곧 뇌야 뇌. 머리카락이 꼬이면 내가 꼬이는 거야. 머리카락이 꼬이면 내가 꼬이는 거야. 이상한 똘끼가 있다. 삼선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똘끼가 있어. 그러네요. 그 꼬라지를 해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글을 쓰겠다고. 나가! 나가!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유정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파마를 풀고 출근합니다. 풀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하지만 송 감독의 이상한 통제는 이제 시작이었죠. 일할 때는 청바지를 입어야지. 어디 다리를 훤히 드러내놓고 일을 하겠다고. 작업복은 왜 무조건 저래? 청바지만을 강요했고 갑자기? 그리고 오호. 찍어 바를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써. 네가 그러고도 인류가 되겠다는 놈이야. 화장이라도 하는 날에는 온갖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하네. 너무하신데? 아하. 심지어 손필구의 통제는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머, 성희롱까지? 아, 와, 진짜 가지가지다 그야말로. 감독님, 유정이 너 살 빠졌구나. 아, 왜 저래? 네? 55kg로 빠지면 안 된다. 우와. 이 글은 이 엉덩이 힘에서 나오는 거야. 아, 와. 아, 좀 엽기적이다.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기괴하다. 유정은 당혹스러웠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똑같아진 유정과 미주. 어떻게 둘이 톤이 똑같아졌어. 점점 유정도 손 감독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유정은 미주를 떠보기로 합니다. 근데 저런 일을 겪었을까요? 감독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막 사람을 통제하려고 든다니까요? 아, 그 확실히 보통은 아니시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셔. 계약 전이니까 우리 감독님 심기 건드리지 말고 쥐질 긋듯이 조용히 있자. 찍찍. 미주의 반응은 생각과는 달랐는데요. 유정 역시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약간 세뇌당한 상태 같아. 우와, 공포영화 도입부 같은. 대박이다. 손 감독의 말이 다 억지예요. 말이 안 돼요. 맞아, 아까도 맞아, 맞아. 혜진 씨도 막 분노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아니, 머리카락 꼬면 뇌가 꼬인다는 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마하지 마라. 뇌가 보인다 뭐 이런 것들. 55kg 이하로 몸무게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되는 게 여기선 이 사람이 거의 신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맞아. 거기죠. 그런데다가 이 유정 씨 주변에서 이걸 바로 잡아줄 사람도 없다라는 게 미주라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최악의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또 VCR 보면 막 몸무게, 헤어스타일에, 의상에 막 다 신경을 쓰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저는 보는데 인형놀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 고립된 집단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규모의 고립된 집단. 네. 가장 위험한 환경. 딱 그 집,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진짜. 아니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그 저기 서프라이즈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칸트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네 집에 오는 메이드한테 항상 같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바꿔 입고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미쳐버리는 거야?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야. 그리고 한 2, 3일을 알았대.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약간 그런 강박적 성격.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모든 걸 통제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네네. 선을 타면서 선을 넘나들면서 약간
이상한 멘트들을. 네, 좀 보면 어. 지능적이에요. 이상한 멘트들을 좀 하고 그러는 게 좀 있네. 그 차이가 묘하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뭐 그전까지 아무 말도 없던 거를 갑자기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이거는 강박성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거죠. 목적이 자신의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지. 쟤를 흔들어 놓기 위한 거. 너가 틀렸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게 느닷없이 막 화를 내고 또 지적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내 앞에서 약간 좀 작은 존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야. 아니 그 상사나 선배의 부당한 요구 혹시 당해본 적 있어요? 다 암묵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저 정도는 아닌데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유명한 그 MC 하시는 분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한번 어떤 사람과 방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좀 챙겨줄 테니까 처음에는 이제 페이 없이 무페이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나중에 막 광고도 붙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도 끝까지 돈을 안 주셨어요. 근데 원래 처음엔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여서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가면 된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걸 가면서 내가 이거 돈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지 좀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대표님이 너무 본인한테 아부를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아 있어. 분이었는데 이게 딸랑이 좋아하는구나.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아부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배우 같으시고 막 이러면 약간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를 배제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뭔가 오늘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저만 몰라요. 어머. 그래서 저는 너는 회식하는데 왜 어디 갔어? 그러면 저 집인데요. 그러면 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워크숍을 가도 저 혼자 못 가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아는 이제 개그맨 선배인데 그 선배가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신인 개그맨들 데리고 아이디어를 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거의 이제 뭐랄까 수행 매니저 같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적인 거 외에 뭐 자신들 수발 같은 수발 되는 거야. 수발 들고 뭐 이제 뭐 운전도 해주고 뭐 이러면 키워준다는 거죠. 나중에. 키워준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건데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긴 해요. 저도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MC에 계셔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회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회사를 여기밖에 안 여기밖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아 지능적이다. 아 감독님 같았어 방금.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맞아. 방송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자료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력적으로 힘들 때. 그럼 그럴 때 정중하게 가서 후배라도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니가 아니라 윗선에서 결정을 해서 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좀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자료 조사를 하고 취합해서 결국은 자기 방송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 자기 방송을 위해서. 예, 예. 자기 방송이라면 이제 이용하는 자기가 해야 거지. 되는데 그렇죠. 후배들을.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그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 없이 결정해서 저는 MBC의 얘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곤란하죠. 자 어쨌거나 말이죠. 근데 그런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누가 와도 약간 이상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요건을 좀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